네, 본격적인 종목 상담 이전에 먼저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과연 포트에 편입이 가능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현대차. 입니다. 제가 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KB금융 갖고 오고 잘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픽을 해왔습니다. 제가 현대차를 가지고 온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슈 측면에서는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계속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 같고 또 수급을 봤을 때 오늘장에서 외국인 수급 1위 그리고 기관 수급 3위였습니다. 또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니까 6거래일 계속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판매량, 평균 판매가를 올리고 있다. 거기에다가 고환율 수혜까지 받았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에서도 기아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포트에 담아봐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당장 내일 시초가로 편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담아봐도 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하나, 둘, 셋 하면 O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절반 없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하나 골라주셔야 돼요. X. 이러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현대차 지금 X를 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 아까 6월달에 공매도 재개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굳이 PBR 향을 이게 최근 느낌이 뭐냐면은 그냥 외국인들 올리고 싶으면은 지수 관련돼 가지고 현대차나 아니면 시총 상위 종목 같이 그냥 올려버리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가 뭐 수출량 비중이나 아니면 앞으로 좋아지는 모습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또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현대차가 나쁘지 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현 상황이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레벨업이 할 가능성을 보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있는데 여기서 그럼 크게 그 룸이 크게 열려 있냐라는 부분은 좀 X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중립을 든 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확신이 없다. 그래서 X입니다.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앞으로 올라갈 룸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하이브리드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현대차 동그라미를 든 이유가 그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전반적인 매출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 행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 특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애매할 때는 여지없이 저 PBR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거든요. 네. 뭐 최근에 금융주 같은 경우, 뭐 최근까지 가지고 오신 KB금융뿐만 아니라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전반적인 금융주 쪽으로 시장이 애매할 때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자동차 관련 종목이라고 다를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 뭐 현대차랑 기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향후에는 재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 PBR 관련 종목 쪽에서 접근을 하신다라면 기아 쪽보다는 지금 현대차 쪽이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잘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테슬라 주가가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잘 올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향후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 그리고 저 PBR 관련 수혜 두 가지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그라미를 2개나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댓글창에 골든볼님께서 현대차 굳이?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맨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세 분 매니저님들이 모두 다들 굳이라고 외쳐주셨거든요. 이거 이제 거의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은 굳이 X를 안 든 이유, 동그라미인 이유가 뭡니까? 뭐 사실 뭐 나쁜 게 없는 기업이긴 해요. 현대차를 고르시는 게 굉장히 약간 좀 강한 종목이나 시장에서 이슈 받는 종목들을 고르셨으면은 딱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뭐 실적도 크게 나쁘지 않고 지금 환율 상황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외국인 수급도 좋고 기관 수급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앞서서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만 딱히 없으면은 뭐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유지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게 만약에 지금 된 상황이었다면 저는 X를 들었을 텐데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O를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공매도 재개가 그래도 조금 걸린다라는 의견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분께서 동그라미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포트에는 현대차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포트에 편입을 성공을 했고요. 다음은 우리
시청자님들 어떤 종목이 고민인지 그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문자로 온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 32,09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가 오늘 종가로는 22,85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하나마이크론 이 하락하는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김병진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하나마이크론 오늘 이제 급락 때문에 조금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화면을 띄워 주셔야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주가가 13% 좀 급락을 했거든요. 반도체 관련돼서 하나마이크론이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급락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급락한 이유는요. 바로 유무상 증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 자금과 지금 이제 뭐 관련돼서 패키징 관련돼서 투자 관련된 자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 조달 관련돼서 유무상 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비중이 10% 정도이시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요. 지금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를 보면요. 거의 뭐 상장되는 유무상 증자를 통해서 늘어나는 주식수가 거의 뭐 주당 한 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물량이 또 유무상 증자를 통해서 자본 조달이 되는 부분이고 아주 소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10% 빠졌는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요번에 올해 업황을 보면은 레거시 물량 관련돼서 레거시 쪽은 투자를 하지 않고 HBM 투자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후공정은 또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맡기겠다라는 소식이고 DDR5 향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하반기에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서 유무상 증자 관련돼서는 이건 오히려 땡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20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고 5월 20일인데 이렇게 주가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눌렸다? 저는 이거는 오히려 매수의 찬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또 내일 시장이 개장이 되면은 저는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10% 정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10% 더 늘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요.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하신 원래 가격이 32,000원인데 추가 매수 하신다는 가정하에도 35,000원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 3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지금 비중을 더 늘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10%가량 더 늘려서 총 20% 보유해도 좋다고 했고요. 첫 번째 목표가로는 3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문자로 온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 템케몬 1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가 방향이 어떨지 혹은 계속 보유를 해도 좋을지 조범수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도와드려야죠. 네, 도와주세요. 네, 이게 코아스템케몬이 그 루게리병 관련주로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이제 FT사에서 1차 승인받았었던 기업이 이제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금 종목 상담 시청하신 분께서 14,500원이시면은 상당히 좀 장기간 그래도 잘 보유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러면은 이 코아스템케몬이 그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가 중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HLB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HLB만 안 좋을 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아스템케몬이 그럼 과연 본저가에 올 것이냐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하락 추세 속에서 이미 반등 시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럼 다시 한번 이탈한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루게리병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장 내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비만약 그리고 치매, 루게리병도 어찌 보면 치매 한쪽에 또 속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계신 평단가가 좀 높은 건 사실이죠. 장기간 동안 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근데 바이오주라는 게 이제 HLB 사태와 마찬가지로 좀 변동성을 많이 가져왔다시피 제가 코아스템케몬을 봤었을 때 중요한 게 그래서 수출 실적이 있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보셔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치료제 관련돼서 수출 비중은 없습니다. 내수 비중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저는 이 종목 기대감이 심리를 통해서 이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해서 현금 챙기는 게 좀 어떨까. 좀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면은 물론 주가는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 지금 시장은 해외향 수출 비중이 있는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강세적으로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아스텐캐몬이 좀 수출 비중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비중이 없기 때문에 코아스텐캐몬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매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는 분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네. 저기 너무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요. 종목도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밀경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프로를 해주셔서. 아, 저희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고민 네.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워트인데요. 네. 11,500원에 40%예요. 손절해야 될 건가 아, 네, 알겠습니다. 걱정돼서요. 네, 지금 보유 종목은 워트고 1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9,920원.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손절을 해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백일현 매니저님, 워트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신규주를 접근할 때 딱 한 가지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보호 예상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또 고려하셔야 될 게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지금 상장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유 예수에 묶여있는 물량은 다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그들이 물량을 다 풀었는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풀릴 만큼 풀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 수준인데 지금 공모가 수준으로는 여전히 한 50% 정도, 한 40%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과거 이제 상장 당시에 수요 예측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공모 청약할 때 청약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상장 이후에 15,000원까지 갔다는 측면에서 지금 주가 수준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비중이 너무 큰 게 문제가 되긴 한데 지금 현재 비중이 한 40%라고 제가 이제 받았는데 추후에 이제 굳이 지금 비중을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그대로 한번 홀딩을 해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한번 붙은 다음에는 추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난 4월 중순에 일단 거래량이 붙으면서 한번 주가가 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거래량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 이제 거래량이 한번 붙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과거 사례를 볼 때 한두 달 정도만 더 버티시면 다시 한번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그때는 물량 비중을 굉장히 많이 낮추셔라. 아니면 전량 매도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트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신규 상장주 거래량이 붙고 나서 한두 달 뒤에는 다시 또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가가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는 현금을 확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은 비중을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02-2000번에 4919 그리고 문자로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이 고민인지 종목명 남겨주시고요. 비중과 함께 매수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에이징 랜드요. 네, 에이징랜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55,000원에 20%요. 아, 네. 에이징랜드 5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좀 더 매수를 해도 될까 해가지고요. 아, 에이징랜드 지금 매수가가 55,000원이고 오늘 종가가 54,400원인데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도 될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약간 떨리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이징랜드는요, 이 TSMC에서 이 국내 유일의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또 디자인 하우스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은요, 다양한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AI 반도체 양산 일정이 언제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양산만 나온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은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AI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 다 디자인 하우스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양산 일정을 제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쉽게도 2024년도 양산 일정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저는 본격적으로 크게 개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게 흑자 기업이고 지금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이 종목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 종목이요. 한 4만 원까지 주가가 좀 눌려준다면 아무래도 양산 일정이 2025년에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실적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까지 좀 눌려준다면 비중은 10%까지만 더, 그래서 최대 30%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행히 좋은 기업이니까 조금 롱텀하게 이 종목을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이 종목 4만 원대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제가 목표 주가 6만 5천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모아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에이징랜드 24년보다는 25년의 양산 계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눌린다면 추가 매수 10%를 해서 비중을 30%까지 누르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6만 5천 원까지 바라봐도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SP 소프트요. 네, SP소프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21,000원에 10%요. 네, SP소프트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앞으로 네. 주가 방향이 궁금해서 목표가 설정이 필요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SP소프트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SP소프트는 일단 IT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에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주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KIN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후 거래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추세선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중이 10%밖에 늘리지 않은 것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애매한 시장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뭐 식품주 같은 경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던 종목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SP소프트가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과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에 여기서 더 빠지면 여러분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자면, 더 빠지면 그냥 손절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물량 비중을 늘릴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소외되게 되면 장기간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P소프트는 비중을 더 늘리지 말고 여기서 추세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오신다라면 과감하게 그냥 익절하고 다른 섹터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식품주라든지 피부 미용기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업사이드가 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들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만약에 매수가 지금 21,000원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 손절은 아직 보류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빠졌을 때 포인트가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빠졌을 때 물을 계속해서 타시면서 비중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계속해서 타다가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 테마가 나왔을 경우에는 현금이 없어서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SP소프트가 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셨겠지만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리지 말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다른 섹터로 옮겨가시는 전략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주이기 때문에 추세 이탈을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지 말고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SP소프트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관련한 종목 상담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일현 매니저님 어디로 찾아뵈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너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주요 이슈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 제가 탑픽도 뽑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궁금증가 그리고 전략 그리고 유망주까지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게 되면 너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8시에 오늘 개장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백일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이제 며칠 후면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라는 또 매크로 변수까지 폭넓게 반도체, 원자재, 그리고 대체 에너지까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아직도 전선주에 대한 포모, 전력 시장에 대한 포모는 상당히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는 다만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수급이 과연 이제 반도체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간다면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잠시 후에 10시 10분 조범수 검색하셔가지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그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진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무료 방송이 끝나고 바로 10시 10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코스닥 시장이 요즘 좀 잘 안 가고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아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오늘은요, 제가 무료 방송에서 자신 있는 종목들, 제가 좀 자신 있게 이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고민하시는 그런 시장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보다 또 종목에 대해서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저랑 무료 방송에서 좀 힘을 내서 좋은 종목들, 자신감 있는 종목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명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까지 해드렸는데요. 우리 백일현 매니저님은 매일 평일 오전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조범수 매니저, 김명진 매니저는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조범수 매니저, 김명진 매니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상학과 여기서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 방송이 끝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증시 투나잇인데요. 오늘 있었던 이슈와 함께 글로벌적인 경제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쉽고 재밌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글로벌 증시 투나잇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만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